어차피 세계 공용어는 영어인데 외국어를 왜 배워야 할까요? 그 질문은 제가 25년 동안 영국 교육 현장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며 수없이 받아온 물음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아이들은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때 이국적이라 여겨졌던 낯선 언어였습니다. 블랙핑크가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명예 MBE 훈장을 받은 뒤 영국 사회 곳곳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행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수업 중에 화이팅이라는 단어를 쓰고 발표 때 안녕하십니까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 현상의 중심에는 저처럼 프랑스어를 평생 가르쳐온 교사가 있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에바 윌로우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제 수업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프랑스어보다 한국어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대박 사랑해요, 맛있어요 같은 표현을 노트에 적거나 중얼거리며 서로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흥미거리라 여겼지만 그들의 관심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학생 에밀리의 이어폰을 빼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흘러나온 것은 프랑스어도 영어도 아닌 낯선 멜로디와 말소리였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그 안에는 한글 자음, 연습표와 함께 BTS, 지민, 블랙핑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복도에서도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반복적으로 어떤 문장을 연습하고 있었고 그것이 한국어라는 사실을 저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은 프랑스어 수업보다는 K-팝과 한국어, 그리고 드라마 속 표현에 더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갈등했습니다. 제가 25년간 지켜온 언어의 세계가 이토록 쉽게 밀려나고 있다는 현실이 낯설고 쓰라렸습니다. 저는 이 변화 앞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오후 수업을 마치고 복도를 지나던 저는 구석진 교실에서 낯선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닫혀 있어야 할 교실이었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한국어였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표현을 따라하고 있었고 그 안엔 웃음과 열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수업에서 보았던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칠판 앞에는 조용한 인상의 아시아계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가지런히 적혀 있었고 학생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보며 발음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틀려도 웃으며 서로 도와주는 아이들, 질문이 끊이지 않는 분위기,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진지한 태도. 저는 그 순간 제 수업에선 본 적 없는 진짜 학습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금요일 그 교실 앞을 지나치며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제 시선은 경계가 아닌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용히 교실 안에 들어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업은 한나라는 조용한 교환 학생이 이끌고 있었고 학생들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표현을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를 묻고 있었고 프랑스어의 부와 투아와의 차이를 스스로 연결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 누구도 시험을 치지 않는데도 이토록 진지하게 그리고 기쁘게 배우는 모습은 제 오랜 교육 경험 속에서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앉아 있으면서도 그들의 열정과 눈빛이 저의 오래된 신념을 흔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조용히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언급하던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찾아 재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참고용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왜 열광하는지 겉핥기라도 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자
저는 점점 그 화면 속 세계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주인공은 세상과 어색하게 부딪히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래는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해요라는 대사가 흘러나왔을 때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고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야기의 감정선은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였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진심이 저에게도 깊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유행을 따라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감정과 공감의 통로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프린터로 한글 자음표를 출력하였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낯설고 서툰 글자들을 종이에 옮기며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노크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제 오랜 교육 철학이 바뀌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얼그레이 티를 내리며 한글 자음표를 펼쳤습니다. 프린트한 기역, 니은, 디귿 글자들을 따라 쓰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어색하고 삐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용히 설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프랑스어의 단정함과 구조 안에서만 언어를 이해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모양을 따라하며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따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외국어 중 이렇게 감정이 먼저 움직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에 한국어 학습 앱을 설치하였습니다. 앱 속 음성을 따라하며 발음을 연습하고 드라마의 자막을 멈추어가며 단어를 하나씩 받아 적었습니다. 학생들이 몰두했던 이유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언어는 단순히 말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나에게도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발음을 들어주고 제가 쓴 글자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선생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프랑스어 교사로서만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배우는 자로서 이 낯선 언어를 향해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는 교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여러 번 손에 쥐었다 폈다 하던 파일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방과 후 한국어 문화 수업에 대한 제안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열정을 정식 교육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더 큰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설명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장은 의외로 진지하게 제안을 검토해 주었고 제가 직접 수업을 운영하겠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건 빈 교실 하나와 기본적인 학습 자료뿐입니다. 이미 한나는 보조교사 역할을 자원했고 앱과 영상, 자막 등 디지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마침내 승인이 떨어졌고 저는 복도로 나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25년 교직 생활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두근거림이 가슴속 깊이 차올랐습니다. 아이들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칠판 앞에 서서 크게 한 글자를 써보았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글자 안에는 저의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업 첫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교실에 나와 의자와 책상을 정돈하였습니다. 칠판에는 미리 연습해둔 안녕하세요를 또박또박 써두었습니다. 제 글씨가 서툴다는 걸 알지만 그 안에 담긴 제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수업 시작 10분 전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로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고 낯익은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한나는 저를 보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고 에밀리와 클로이는 밝게 인사하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저는 준비한 학습 자료를 꺼내어 자음과 모음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 안녕하세요까지 아이들은 제 발음에 맞춰 소리내어 따라 읽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흥미와 호기심, 그리고 따뜻한 집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나는 보조교사로서 능숙하게 아이들의 발음을 도와주었고 학생들끼리도 서로의 소리를 들어주며 자연스럽게 교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경쟁도 평가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함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첫 수업이 끝났을 때 한 학생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도 꼭 할 거죠?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매주 함께 해요.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던 것은 새로운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제가 함께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벅차고 기뻤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난 후 저는 프랑스어 수업 시간에 문득 칠판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문법 규칙부터 설명했을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프랑스 영화 한 편을 준비해왔습니다. 제목은 INTOUCHABLES, 인간관계의 따뜻함과 위트를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놀란 눈치였지만 곧 화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막 없이 흐르는 대사 속에서 등장인물의 감정이 전달되었고 그 안에서 단어가 아닌 감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 저는 학생들과 함께 대사의 의미와 장면 속 표현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프랑스어 수업도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프랑스어 팝송을 듣고 가사를 분석하거나 프랑스 요리 레시피를 따라 읽고 실제로 만들어보는 활동까지 도입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점차 수업에 더 몰입하게 되었고 수업 분위기 역시 눈에 띄게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 배운 방식이 단지 그 언어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언어 교육 전반에 살아있는 자극이 된다는 사실을요. 저는 교사로서 프랑스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어를 살아 숨쉬게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란 단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느끼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며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교육부로부터 온 회신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어 GCSE 시범 과목 승인 안내였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제안은 영국 중등 외국어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가을 학기부터 한국어가 GCSE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시범 도입될 예정이며 귀하의 학교가 그 시범 운영 대상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함께 걸어온 이 작은 여정이 이제는 제도적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곧장 교장실로 달려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교장은 놀라워하며 저의 손을 잡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해내셨군요. 그날 오후 저는 학교 방송 시간에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이 방송을 귀 기울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내년부터 한국어가 정식 외국어 과목으로 시범 도입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복도를 가득 메운 환호성과 박수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언어는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임을요.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작은 관심과 열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최종 수업날, 교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작은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K-팝 댄스, 한국어로 꾸민 짧은 상황극, 김밥 파티까지. 모두의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 배운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고 그 감정은 벅찬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교실을 정리하며 칠판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을 또박또박 써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 말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나가 다가왔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처음 영국에 왔을 때 너무 외로웠어요. 한국이 그리웠고 제 문화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열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말없이 한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한나. 내가 너에게 더 고마워. 너 덕분에 내 삶이 달라졌어.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문화의 힘을 다시 깨달았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 그 힘은 역사나 인구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언어와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세상과 진심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진심에 반응하였다. 교실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봉주르.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제 두 인사는 더 이상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프랑스어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여정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학교 앞 나무들은 새순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계절이었습니다. 저도, 제 수업도, 그리고 교육의 의미마저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25년간 프랑스어 교사였던 저는 이제 다시 배우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